테러 경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는 미 전역에서 4,7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러에 대한 긴장감이 커지면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단체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타운 정부가 어제 한인 경찰 2명을 임용했습니다. 자질 논란이 됐던 후보자가 그대로 임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 24일까지 500여 명의 유권자가 대외 선거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추수감사절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파리 테러로 전 세계 초비상이 걸렸지만 이번 연휴 기간에도 4,7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 문제 때문에 추수감사절에 그냥 집에 있을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무부가 여행경보를 발령한 가운데 공항 버스터미널, 기차역마다 최고 수위의 경계가 펼쳐지고 있지만 가족과 친지를 찾아 길을 나서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공항들에 따르면 올 연휴 항공 여행객은 사상 최대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요 거점 공항들은 지난해보다 7에서 12%의 운항편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업체 AAA는 연휴에 50마일 이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승용차 운전자 4,200만 명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많은 4,700만 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유가가 바닥을 치면서 항공료와 휘발유 값이 낮아진 것도 여행객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당국은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분위기가 달라진 곳은 수백만 명의 이용이 예상되고 있는 공항으로 보안 검색 강화에 검색대를 통과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일원은 교량 터널에도 경찰력을 증강 배치해 감시를 강화하고 있고 지하철역과 버스터미널에서는 경찰관이 이용자들의 가방을 불심 검문하는 빈도도 늘었습니다. 다만 제이 존슨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파리 테러와 같은 유형의 테러가 미 본토를 겨냥하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믿을 만한 정보는 없다며 평소처럼 활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테러 이후 난민 수용을 거부하거나 출입국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등 3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테러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 등 30여 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주장이 공화당이 아닌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테러 우려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툴시 게버드 연방 하원 의원은 파리 테러 참사로 촉발된 테러 우려 상황을 지적하고 외국인 출입국에 대한 추가 보안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잠정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버드 의원은 잠재적인 테러 분자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신속하게 비자 면제 프로그램의 운영을 중단하고 추가적으로 국경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는 한국 등 38개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 한인 단체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맨하튼 할렘에서는 불우한 이웃에게 쌀을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같은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들은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합니다. 뉴욕 한인 상조에는 맨하튼 할렘 지역 저소득층을 위해 써달라며 쌀 100포와 모자 40개를 마틴 루터킹 민주당 클럽에 전달했습니다. 상조의 김동식 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이해 배고픈 사람들이 굶주리지 않고 추운 겨울을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쌀과 모자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우신, 배고프고 힘드신 분들에게 쌀을 전달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조회는 앞으로 계속해서 매년 이 나눔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친한파 위원인 찰스 랭간 연방 하원의원도 나눔 행사에 참석해 상조회 측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I want to thank my Korean friends for making it possible for a lot of people to have a happy Thanksgiving. 연말 연시를 맞아 소홀해지기 쉬운 어려운 이웃들에게 뉴욕 일원 한인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한인 사회의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옥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는 24일까지 500여 명의 유권자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전 세계의 재외 공간 가운데 세 번째로 등록자가 많았습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4일 오후 5시까지 뉴욕 총영사관에 접수된 재외선거 등록자는 모두 4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재외선거 등록을 시작한 것을 감안하면 매일 50명꼴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유권자 등록수는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869명, 일본 대사관 686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다음으로는 491명을 기록 중인 중국 대사관이 차지했고 LA 총영사관 418명,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405명, 시카고 총영사관 338명, 미국 대사관 301명, 토론토 총영사관 297명, 프랑스 대사관 26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4일까지 11,467명이 재외선거 등록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5,696명, 미주 지역 2,894명, 유럽 1,449명, 중동 30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의 2차 서민아파트 건립을 위한 기반시설 공사가 지난 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기반 공사는 오는 2018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의 아파트 건립 부지에서 열린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뜨고 지난 1970년대 이후 이렇게 큰 규모의 서민 아파트를 짓는 것은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 이 서민 아파트 건설이 뉴욕시 주택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리버 강변에 위치한 공사 부지에는 3,000가구의 대규모 아파트와 11에이커 규모의 공원, 소매점, 각종 커뮤니티 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3,000가구 중 60%는 뉴욕시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서민 아파트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이번 롱아일랜드 시티 2차 서민 아파트 개발공사 기반시설 마련에 총 9,9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전기와 수도관 설치, 도로공사 등은 오는 2018년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시티 헌터스 포인트 사우스 프로젝트는 1, 2차로 나누어 총 5,000가구의 아파트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가구를 공급하는 1차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이고 이 가운데 지난해 완공된 2개 건물 924가구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받아 입주자 선정을 마쳤습니다. 신체의 건강만큼 중요하지만 정작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게 정신 건강인데요. 뉴욕시가 시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본격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과 부인 셜러인 맥크레이는 23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시 정신건강 개선 청사진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재 뉴욕시의 정신건강이 심각한 상태라며 수년에 걸쳐 시민들의 정신건강 인식을 바꾸고 정신질환자가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앞으로 4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모두 8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뉴욕시가 이미 정신건강 분야 개선을 위해 책정한 5억 4,800만 달러를 포함해 앞으로 정신건강 분야 관련 예산에 쓰일 2억 2,3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또 5년간 경찰과 소방관 등 25만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처 방법을 훈련시키고 400여 명의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대응팀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뉴욕시는 정신건강 전문가 400여 명을 추가로 고용할 경우 연간 약 40만 시간의 외래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시 학생 100만 명 가운데 소수계 남학생들은 무려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소수계 남성 교사는 겨우 8%인데요.
소수계 남학생들의 롤모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뉴욕시가 소수계 남성 교사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는 소수계 청년들을 돕는 지역사회 프로그램 운영기관 영맨스 이니셔티브와 함께 오는 2017년 가을까지 약 1,650만 달러를 투입하고 소수계 남성 교사를 1,000명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공립 프리킨더가튼과 초중 고교 학생 100만 명 중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남학생은 43%에 달합니다. 인종별로는 아시안 8%, 흑인 14%, 히스패닉 21%입니다. 하지만 이들 세 인종의 남성 교사는 전체 교사 7만 6천 명 가운데 8%에 불과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부족한 소수계 교사 문제는 소수계 학생의 롤모델 부재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양성이 강조되는 뉴욕과 같은 도시일수록 교사의 인종을 다양화하는 것이 학생들의 교육에도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대 교육학과의 한 교수는 소수계 학생에게는 같은 인종의 교사가 교단에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이민 추방 재판에 계류된 한인 10명 중 8명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한 달간 추방 판결을 받은 한인 가운데도 범법 전과자 비율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의 이민소송 계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0월 30일 기준 미 전국의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 재판은 7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637건은 체류 시한 등 단순 이민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법 위반 등 범법 전과자나 국가안보 위험 인물로 분류돼 추방 재판이 진행 중인 한인은 전체 케이스의 20% 정도인 157건에 그쳤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74명으로 가장 많았고 뉴저지가 106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그 뒤로 뉴욕 94명, 버지니아 84명, 텍사스 45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한편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 한 달간 추방 소송이 종결된 한인은 43명이었고 이 가운데 11명은 추방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7명은 이민법 위반 혐의, 4명은 범법 전과자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와 함께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추방 재판에 회부된 한인 이민자는 5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허리케인의 지진에 갑작스런 재난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데요. LA 인근에서도 최근 엘니뇨와 비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한인 사회도 재난 대비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인타운 관할 지역인 올림픽 경찰서 커뮤니티 룸에 적십자 LA 디비전과 비상재난구호교육 설트의 단원들, 그리고 커뮤니티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적십자 LA 디비전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프리페어 LA 교육을 커뮤니티 단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Because we know that places like Koreatown are at great risk, we want to do something about it. We want to prepare with our friends, leaders here in the community, help them anticipate and prepare for disasters. 지난 2011년 창설된 올림픽 경찰서 내 긴급재난구조팀 오설트. 재난 발생 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마련된 재난구조단으로서 정기적으로 응급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이 시하고 또 레드크로스하고 또 이게 우리 올림픽 경찰서하고 또 우리 긴급 구조 대원들하고 이렇게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더 큰 규모로 저희가 이런 이머전시 엑서사이즈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적십자와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의 목표는 단 하나. 지진을 비롯한 재난 대비 안전 교육을 보다 많은 한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계몽하는 것입니다. 7주간의 오설트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10대 학생은 재난 대비 교육의 중요성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합니다. Partially it was because of my mom's request,
but now it's more like for my future. I think that CERT can help me both in knowledge-wise and in just college and just life in general. 연말 사상 최대의 엘니뇨가 예상되는 데다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은 LA. 재난의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적십자와 올림픽 경찰서 후원회는 앞으로 정기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커뮤니티 단위의 재난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TVK 뉴스 김진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요즘엔 길을 걸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이 때문에 각종 사고가 급증하면서 아예 스마트폰 보행자를 위한 길까지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에 콜을 받고 거리를 걷는 사람들. 가로등 기둥과 부딪히는가 하면 유리문이 닫힌 줄도 모르고 머리를 박습니다. 문자에 열중하다 분수대에 고꾸라지는가 하면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거나 지하철 선로로 추락하는 아찔한 순간도 벌어집니다. We see lots of pedestrian injuries, and pedestrian injuries are particularly serious because there's no protection around you. 자기만 다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느릿느릿 산만하게 걷다가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충돌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아예 새로운 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대학 캠퍼스. 보도를 절반으로 나눠 한쪽은 스마트폰 사용자가, 다른 쪽은 일반 보행자가 걷도록 구분했습니다. 미국 유타주의 대학교에도 비슷한 계단이 생겼습니다. 이 계단은 걷거나 뛰거나 문자를 하며 걷는 3개의 레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벨기에의 한 백화점 역시 쇼핑객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When you have the texting line, you don't bump into people. You have the same line. 사고 방지를 위한 고육책이라지만 이런 길이 오히려 스마트폰 중독만 부추길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We don't need to encourage people to get on their smartphones any more than they're already doing it. None of these things are saving people from smartphone addiction. Yeah, exactly. 반면에 이런 길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상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롱스 몬트피어 병원에서 의문의 폭행 피해로 중상을 입은 46세 김모 씨의 사건을 돕기 위해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항의 피켓 시위를 벌일 계획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날카로운 둔기로 뒤통수를 맞고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 측은 김 씨가 폭행으로 인한 부상이 의심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하려는 김 씨의 부인에게 병원 내부의 일이라며 외면했습니다. 퀸즈 일부 전철역과 라과디아 공항 사이를 운행하는 Q70 버스의 무료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라과디아 공항으로 가는 탑승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12.5%만이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대중교통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Q70 버스를 라과디아 공항 전용 무료 셔틀 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뉴욕시 자전거 운전자들의 교통법규가 다소 완화됩니다. 어제 안토니오 레이노소 뉴욕시 의원은 뉴욕시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동차 운전자들과 마찬가지로 교통신호와 각종 교통 표지판을 준수하도록 하는 기존 규정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뉴욕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들은 빨간 신호등이나 스탑사인이 있더라도 정지할 필요 없이 차나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타운이 건널목 안전요원을 모집합니다. 평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11시에서 오후 1시, 그리고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레오니아 학교 인근 건널목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시급은 $15부터 시작하고 최대 $21 42센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유급휴가나 병가도 제공됩니다. 관심 있는 주민들은 레오니아 경찰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바람이 불지만 기온이 올라 포근하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오겠고 쌀쌀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